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유익한 뉴스만 골라서 전해주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광주의 건물 붕괴 소식, 참 안타까운 속보부터 전한다고요? 네, 오늘 오후 4시 20분쯤이었습니다. 광주 동구 학동 주택 재개발 현장에서 10m 높이 3층 건물이 갑자기 붕괴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도로를 덮쳤는데요.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 또 달리던 시내버스와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 10여 명, 현장 노동자들 10여 명이 매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구조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구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인명 피해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과 언론사들마다 이 사망과 중상 소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인명 피해 소식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더 이상의 인명 피해 없이 빠른 구조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민주당이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 12명에게 당을 떠나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드러난 12명인데요.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의원들의 이름이 다 공개가 됐죠? 네,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의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이 대상입니다. 네. 민주당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도 따로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권당 의원이라는 보호막 대신 무소속 의원 신분으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런 강경책의 배경으로는 지난 4월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사태의 그림자가 내년 대선 국면에서도 민주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해당 의원들은 반발이 거세던데요? 네, 12명 의원 모두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남 완도 진도의 윤재갑 의원, 지난 2017년 아내가 이 경기도 평택의 농지를 33제곱미터 2,700만 원 주고 샀는데 최근에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요. 여수을 김회재 의원은 1가구 2주택을 금지하는 당 방침에 따라 올해 3월 주택을 처분했는데 구매자가 대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해서 잔금을 끝까지 받을 때까지 근저당을 걸어놨다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곧바로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라는 카드를 던졌는데요. 그것을 두고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현행 감사원법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들은 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삼권 분립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국민의힘 측은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이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는 것도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들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계속해서 뉴스에 지금 부패 의심과 관련된 것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여야 정치인들 모두 동일한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어제 파행이 됐죠. 택배 노조원들이 오늘 오전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택배 분류 인력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네, 오전부터 택배 배송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택배 기사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무임금으로 물품 분류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전해지는데 올해 1월 회사 측이 비용을 대고 분류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점이 문제였는데요. 사측은 인력 투입을 1년 유예하자는 입장이고 노조 측은 그동안 또 많은 기사들이 과로사할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을 파기한 겁니다. 네.
노조 측에서는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더 이상 이제 기다려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택배 업무가 이제 마비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국 택배 노조 조합원 5만 명 중에 이 쟁의권을 갖고 있는 2,100여 명 정도가 오늘 오전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쟁의권이 없는 노조 조합원들은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오전 11시에 배송 시작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을 하는데요. 때문에 택배 대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만 배송 시간이 평소보다 늦어지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택배를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요즘 같은 시기에 택배 기사분들이 정말 이 사회의 필수 인력이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존중을 받으면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광주의 생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채소를 비롯해 쌀, 소고기, 돼지고기, 채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러한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무심결에 집어들었다가 가격 보고 깜짝 놀라서 내려오는 경우 많습니다. 예,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상추를 먼저 보면 광주 양동시장 기준 1년 전보다 100g 가격이 400원에서 800원으로 2배 올랐고요. 계란이 70%, 애호박 50%, 소고기 13%, 돼지고기 9% 올랐습니다. 쌀은 20kg당 5만 5천 원에서 6만 2천 원 정도로 13% 이상 올랐습니다. 네, 많은 거는 2배가량이면 정말 많이 네. 오른 거잖아요.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른 건가요? 네, 대체로 최근에 자주 비가 내리면서 일조량이 부족했던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현지에서 수확 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하 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품목들은 최근에 기름값이 상승한 것도 일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신속하게 물가 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당분간은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사다 드시면서 향후 가격 추이를 보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익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